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방금 촬영한 곳은 올림픽공원 바로 옆에 있는 송파구 여성축구장을 촬영했습니다. 자, 한번 다시 촬영해 보겠습니다. 자, 송파구 여성축구장인데요. 여성축구장이다 보니까 축구장 넓이가 일반 축구장보다는 약간 좁은 것 같습니다. 제가 걸어서 올림픽공원을 경유하여 잠실 석촌호수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계속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3년 11월 21일 화요일 저녁 8시 11분 정도 됐습니다. 출발! 자, 제가 며칠 계속 걸어서 출퇴근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드디어 내일 개봉될 예정인 영화 나폴레옹. 자, 미국에서는 내일 개봉이 됩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최연소 당선 대통령 43세의 나이에 당선됐던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 서거 60주년이 바로 내일인데요. 내일, 즉 2023년 11월 22일에 애플 TV에서 제작한 영화, 제작비 1억 3천만 불, 우리 돈으로 약 1,700억 정도 투자한 영화 나폴레옹이 미국에서는 내일 개봉이 되고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12월 6일에 개봉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제는 아침 저녁으로 걸어서 출퇴근하면서 영화 나폴레옹 관련해서 나폴레옹에게 최고의 영광을 가져왔던 전투 아우스터리츠 전투에 관하여 어제 말씀을 드렸었고요. 오늘 아침에는 또 걸어서 출근길에 나폴레옹에게 몰락을 가져왔던 전투 워털루 전투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한 내용들은 제가 지금부터 약 3년 7개월 전인 2020년 4월 1일에 인문학서적 세 번째 출간작으로 프랑스 대혁명과 나폴레옹, 부제목이 불세출의 영웅 나폴레옹의 삶과 전쟁을 출간했는데요. 거기에 나온 내용들을 집약적으로 압축적으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통과하고 있는 지역이 올림픽공원 바로 옆에 있는 서울 올림픽 파크텔입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서울 올림픽 파크텔의 모습입니다. 자, 서울 올림픽 파크텔입니다. 자, 서울 올림픽 파크텔. 그 다음에 이쪽 간판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서울 올림픽 파크텔입니다. 그리고 저 전방 약 100m 지점에는 올림픽 회관도 리모델링 공사를 거의 마친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35년 전 1988년 제24회 서울 올림픽을 기념하기 위하여 조성된 공원이 올림픽 공원이고요. 또 이곳 올림픽 공원 안에서 올림픽 경기 몇 가지 종목을 개최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자, 서울 올림픽 파크텔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있고요. 저기 간판 서울 올림픽 파크텔이고요. 자, 이번에는 올림픽 회관 리모델링 공사가 거의 완공되기 직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걸어서 퇴근길에는 나폴레옹의 유배지였던 세인트 헬레나, 그곳에서 5년 반 정도 유배 생활을 하다 1821년 5월 5일 52세의 나이로 쓸쓸하게 생을 마감했는데요. 그러니까 그 유배지에 들어간 게 47세의 나이였고 별세한 나이가 52세였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워털루에서 패배하고 나폴레옹의 몰락이 됐고
그 이후에 바로 남대서양의 외로운 섬 영국령 세인트 헬레나에 유배돼서 5년 반 동안 사실상 연금 생활, 그러니까 그 울타리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일거수일투족 감시당하는 그런 연금 생활을 하다가 5년 반 동안 하다가 52세의 나이로 1821년 5월 5일에 사망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사망한 지 올해가 202주년입니다. 자, 이곳 올림픽 회관 리모델링 공사가 거의 다 끝난 것 같고요. 이곳이 현관 쪽이고, 그 다음에 본체 건물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를 한번 밝은 데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곳은 올림픽 회관 리모델링 공사가 거의 다 끝나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올림픽 공원에 바로 옆에 있는 올림픽 회관의 건물 리모델링 공사가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화이팅! 자, 계속 이동하면서 촬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제가 남서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전방 약 2km 정도 지점에 잠실역 바로 옆에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변에 롯데월드타워가 보입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가 잠실역 사거리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변에 우뚝 솟아 있습니다. 자, 롯데월드타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이시죠? 자, 그래서 나폴레옹이 워털루에서 패배하고 세인트 헬레나에서 유배 생활하다가 생을 마감하기까지의 그 과정을 압축적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폴레옹이 1815년 6월 18일 워털루에서 패배를 하고 4일 후인 6월 22일에 바로 영국에 의해서 압송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먼저 바로 그 남대서양의 외로운 섬 세인트 헬레나로 간 게 아니라 영국의 남서부 플리머스 항에서 약 5주 정도는 체류를 합니다. 그곳에서 머무르다가 남대서양의 외로운 섬 세인트 헬레나로 70일 동안의 항해 끝에 1815년 10월 15일에 세인트 헬레나에 도착을 하는데요. 자, 그러면 먼저 영국의 남서부 플리머스 항에서 5주 정도 체류하는 동안 있었던 일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플리머스 항은 어떤 것으로도 유명하냐면 미국 역사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플리머스 항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입항을 하면서 미국 역사가 시작이 됐는데요. 자, 영국에서 종교 박해를 받았던 청교도 퓨리탄들이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영국의 플리머스 항에서 출발해서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의 플리머스 항에 입항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출발한 항구가 바로 영국의 남서부 플리머스 항이고요. 미국 보스턴에 도착했을 때 항구 이름도 출발했던 항구 이름하고 동일하게 플리머스 항으로 정한 겁니다. 자, 여하튼 미국 역사의 시작점이었던 그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출발했던 곳이 영국의 남서부 플리머스 항인데요. 자, 그곳에서 나폴레옹이 한 5주 정도 배 안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남대서양의 외로운 섬 세인트 헬레나로 호송하는 그 배 안에서 머무르면서 그 플리머스 항에서 5주 정도 체류를 했는데요. 그때 주변에 있는 수많은 영국인들이 구경을 나왔습니다. 왜냐? 유럽 대륙을 약 20년 동안 평정했던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영국 함정에 의해서 남대서양의 외로운 섬 세인트 헬레나로 호송이 된다고 하니까 약 5주 정도 머무르고 있었던 플리머스 항에서 그 구경거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인파들이 배를 타고 어선이든 무슨 배든 배를 타고 그 플리머스 항에 다 모여들었습니다. 나폴레옹을 구경하려고.
자, 올림픽공원입니다. 자, 올림픽공원 평화의 문 광장입니다. 자, 올림픽공원의 정문 역할을 하는 평화의 문 광장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야경이 정말 멋집니다. 자, 이번에는 잠실 롯데월드타워입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올림픽공원의 평화의 문입니다. 자, 롯데월드타워는 역광이어서 잘 안 보일 것 같긴 한데요. 자, 롯데월드타워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이동하겠습니다. 자, 신호가 곧 바뀝니다. 자, 이곳은 지하철 8호선 몽촌 토송역입니다. 자, 그리고 이 정면에 이 찻길 횡단보도 맞은편에 있는 건물이 우리나라 배달의 민족 건물입니다. 배달의 민족 본사 건물인데요. 자, 이런 요즘 MZ 세대들한테 각광받는 직장이 있죠. 쿠벤가? 네카라쿠베입니다. 네카라쿠베. 네이버, 카카오톡, 라인, 쿠팡, 배달의 민족. 네카라쿠베입니다. 네카라쿠베 이니셜 합성어인데요. 네카라쿠베. 네이버, 카카오톡, 라인, 쿠팡, 배달의 민족. 이 5개 직장이 MZ 세대들로부터 각광을 받는 회사인데요. 그 중에 하나 배달의 민족 본사가 제가 비추고 있는 이곳입니다. 자, 올림픽공원 평화의 문 광장 바로 앞에 있는 우아한 형제들이라고 되어 있고요. 저 옥상에 이 건물 한 20층 되는데요. 꼭대기에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라고 표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배달의 민족이다, 뭐 이런 의미죠. 자, 올림픽공원 평화의 문 광장 바로 건너편에 있는 배달의 민족 본사 건물을 촬영했습니다.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 아들이 28살인데요 2년 전부터 삼성전자 반도체에 다니고 있고요. 제 딸이 27살인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5개 회사 중에 한 곳에 다니고 있습니다. 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국의 남서부 플리머스 항에 나폴레옹을 호송하던 선박이 한 5주 정도 그곳에 체류를 하다 보니까 주변에 구경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그 수많은 군중들, 구경꾼들을 향해서 목례를 했습니다. 목례. 호송 중인 이제 포로 신분이었는데 목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그 수많은 구경꾼, 군중들이 어떤 사람도 나폴레옹에 관하여, 나폴레옹에 대하여 욕설을 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모두 나폴레옹의 목례에 대하여 담례하는 차원에서 모두 모자를 벗고 그들도 목례를 했습니다. 자, 그 광경이 나중에 후세에 해가 지지 않은 영원한 대영 제국을 건설했던 빅토리아 여왕에게 보고가 됐었습니다. 자, 그때 목례를 했던 시기가 1815년 6월 그래서 7월 그 사이인데요. 자, 그로부터 세월이 흘러서 22년이 지난 1815년으로부터 22년이 지난 1837년에 해가 지지 않은 영원한 대영 제국을 건설한 빅토리아 여왕이 1837년에 즉위를 하고 그 여왕께서는 64년 동안 영국을 통치했습니다. 1901년까지 1837년부터 1901년까지 64년 동안이나 영국을 통치하면서 5대양 6대주의 수많은 식민지를 개척을 하는 제국주의 시대의 대표적인 인물이 영국의 대영 제국의 여왕 빅토리아 여왕인데요. 자, 그래서
그 1815년 7월 달에 그 플리머스 항에서 있었던 그 일화가 나폴레옹이 목례를 하자 그 군중들 중에 어떤 사람도 나폴레옹에게 욕설을 하지 않고 모두 모자를 벗고 고개를 숙였다, 답례를 했다라는 그 일화가 후세에 빅토리아 여왕에게 보고가 됐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보고가 됐는지 말씀드리면, 우리 영국인들은 외국인들에게 후하게 대접한다. 후대를 하고, 과거에 그러한 아픈 역사를 쉽게 망각을 한다. 영국에 있어서 최대의 적이었던 프랑스의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플리머스 항에 있을 때 영국인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으며, 그 이후 세인트 헬레나에 유배 갔을 때는 매우 정중한 대우를 받았다라고 빅토리아 여왕에게 보고가 됐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걸 보면, 자, 나폴레옹의 20년 집권 시대, 유럽 대륙을 평정했던 그 나폴레옹의 시대 때 주변 국가들은 동맹을 맺어서 나폴레옹에게 대항을 했는데요. 그 대프랑스 동맹의 맹주 국가가 바로 영국이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영국 입장에서는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사실상 원수나 다름없는 적대 국가의 그 수반이었는데요. 그 적대 국가의 수반이 자국의 아서 웰즐리 웰링턴 공작과 워털루 전투에서 붙어가지고 영국이 승리하고 나폴레옹은 패배해서 나폴레옹은 포로가 돼가지고 남대서양의 외로운 섬 세인트 헬레나로 유배를 가는 도중에 영국의 남서부 플리머스 항에 잠시 체류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그 나폴레옹이 수많은 군중들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자 그 모여든 군중들은 어떠한 사람도 나폴레옹에게 야유하거나 모욕적인 언사를 하지 않고 모두 모자를 벗고 정중하게 목례로 답례를 했다라는 일화가 나중에 시대가 흘러서 빅토리아 여왕에게 그렇게 보고가 됐었습니다. 그 정도로 나폴레옹의 카리스마를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다시 롯데월드 타워를 비춰드리고 있고요. 자, 지금 바로 앞에는 송파구청이 있습니다. 송파구청 앞 사거리를 통과하겠습니다. 자, 잠실벌에 번화가를 지금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인트 헬레나로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플리머스 항을 출발한 지 70일 만에 1815년 10월 15일에 남대서양의 외로운 섬 영국령 세인트 헬레나에 도착을 하는데요. 그 70일 동안 항해하는 동안에 그 나폴레옹을 호송했던 함정, 그 배 함장이 이제 해군 장군을 제독이라고 하죠. 코크번 제독입니다. 제독 이름이 코크번 제독인데요. 그 코크번 제독은 70일 동안 항해하면서 나폴레옹에게 최고의 애우를 했습니다. 왜냐? 유럽 대륙을 한 시대를 풍미했던 한 20년 정도 유럽 대륙을 평정했던 인물이다 보니까 나폴레옹에게 최고의 애우를 했고, 식사도 같이 하면서 밤에는 카드 놀이도 하고요. 그 다음에 나폴레옹과 같이 식사하다 나폴레옹이 먼저 자리를 일어선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코크번 해군 제독은 이해를 했답니다. 왜냐? 나폴레옹은 유럽 대륙을 평정했던 프랑스 제국의 황제 출신으로 프랑스의 튠리은이 궁전에서 생활할 때 세계 최고의 지도자다 보니까 식사를 하면 먼저 일어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어서 그러겠지라고 생각하고 영국의 해군 제독은 코크번 제독은 나폴레옹이 식사하다
자기가 식사 마쳤다고 먼저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인트 헬레나에 가가지고는 유배 생활을 하면서 사실상 연금 상태였습니다. 그 영국 총독이 그곳을 관할하는 그런 상황에서 경비병들이 나폴레옹의 숙소 담장에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는 그런 상황에서 5년 반 동안 유배 생활하다가 52세의 나이로 지금부터 202년 전인 1821년 5월 5일에 쓸쓸하게 생을 마감했는데요. 자, 그때 나폴레옹은 라스카즈 백작, 프랑스 역사가이자 나폴레옹의 측근이었던 라스카즈 백작과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세인트 헬레나에서 그 외로운 생활을 회상록 형식으로 남겼습니다. 그 내용에는 나폴레옹의 인생관, 역사관, 세계관이 모두 반영된 그러한 내용을 나폴레옹이 쭉 말을 하면, 구술을 하면 라스카즈 백작이 그걸 다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 사후 2년 후인 1823년에 그게 세인트 헬레나의 회상록이라는 이름으로 출간이 됐고요. 자, 그러니까 그 세인트 헬레나 회상록 출간이 올해 200주년입니다. 자, 그 내용의 핵심은 나폴레옹이 이제